네, 우리 김건우 기자가 관심을 갖는 이 상장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 아니면 연일 하한가 이렇게 가기 마련이라는 독특한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오늘 승화 명품건설, 야, 이 뭐 주가가 최근에 오늘 조금 30원 오르고 있는데 예, 최근에 반토막 났죠.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 나흘 연속 하한가. 야, 경영권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뭐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네, 정황을 먼저. 이제 11월 7일에 아. 이제 최대 주주인 이제 서울 MS가 김성진 외 이제 2인에게 주식 502만여 주를 야. 이제 주당 2,766원. 그래서 총 139억 원에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계약금이랑 총 두 차례 이제 중도금 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11일에 네. 이제 두 번째 그 중도금을 67억 원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 67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지급을 하고 37억 원은 13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13일에도 돈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서울 MS가 2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통보를 한 상태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11일부터 나흘 연속 이제 하한가를 추락하면서 네. 또 갖가지 이제 다양한 좀 그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야, 뭐 잔금 그러니까 그 37억 원이 이제 21일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예, 그거 들어오고 나서도 네. 그건 중도금이고요. 잔금이 중도금.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남아 있고. 예, 그 잔금이 남아 있고. 21일까지. 네. 근데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 주가가 그 1,500원대에서 한 4,20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급등했던 거는 이 인수자인 김성진 씨가 미국 해파워프 지분. 야, 이 추억의 종목이죠. 추억의 파워프네요. 그러면 살아있네요, 이게 이게. 과거에 뭐 2만 원까지 뭐 한 번에 올라가고 뭐 엄청난 이랬던 회사죠. 과거의 추억이 있는데 네. 그 해파워프 지분 0.1%를 일단 취득을 하셨고 0.1%. 예, 그리고 상장 폐지된 네. 한국 해파워프 코리아 네. 이 지분 지금 현재 H2 홀딩스라는 회사거든요. 아. 여기 합병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어허.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해파워프 때문에 그 많은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인공간 개발 업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모멘텀이 돼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진짜 좀 얘기가 되는 건지 좀 불발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왜 이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됐냐면 네. 해파워프 올라가 해파워프 2004년부터 얘기가 있던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인공간 한다 안 한다. 그럼 인공간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 무균 돼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이제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의료기기거든요. 네. 수술하기 전까지 이제 인공간을 통해서 좀 유지를 시켜주거나 시켜주고. 아니면은 간이 회복될 때까지 어떤 도와주는 이 인공간이 약 7천만에서 8천만 원 정도 한대요. 이 수술 비용이. 그 묵은 돼지에서 떼는 예. 인공간이. 예.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이익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 해파워프 코리아 예. H2홀딩스가 작년 4월에 상장 폐지됐거든요. 음. 상장 폐지된 뒤에 조용하다가 네. 올해에 미국 FDA에서 이 인공간 임상 승인을 받았어요. 네. 오.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니야? 라는 의문이 막 제기됐는데 네. 2달 전부터 승화 명품건설에 이제 H2홀딩스가 우회 상장을 다시 한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열심히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던 거예요. 계속 올라간 거고. 그래서 만약 M&A가 불발이 되면은 네. 이 주가를 모두 반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것 중에 이유는 하나 뭐냐면 에스모 회계법인 있잖아요. 이제 국내 최대 에스모 회계법인. 에스모 회계법인. 예. 이름만 되면 다 한다는 그렇죠. 그 회계법인. 거기서 미국 해파워프 지분을 1조 9천억 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일단 0.1%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해파워프 코리아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 지금 승화 명품건설이 오늘 시총이 약 한 270건 정도거든요. 초소형전 옛날에. 예. 그렇죠. 지금 주가 내려도 2,700원 정도, 270억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 지분 가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뭐 10배는 간다. 이런 뭐 야. 논리인 거죠. 그 S 회계법인이 미국 해파워프의 지분 가치가 1조 9천억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난리가 났군요, 이게. 그 에스모 회계법인의 자료를 좀 달라 회사에.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취득했었던 0.1%는 주식 양수도 이제 계약 사항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회계법인 그렇죠, 그렇죠. 자료를.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합병을 할 때에 그걸 밝힐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합병을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해퍼오프 코리아, 네. 그 H2홀딩스의 가치가 몇 천억일 텐데, 예, 그러면 그 가치를 갖고 어떻게 합병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김성진 씨가 직접 통화했을 때에 이 자기가 이거 회사를 좀 싼 가격에 와서 주주들의 도움이 보탬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아직 그게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진 씨가 참 그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진 씨가 직접적으로 전자공채 뒤져보면은 본인 이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들 통해 좀 알아보니까 이제 지분 투자를 했었던 적은 있대요. 하지만 지금의 논란의 쟁점은 김성진이라는 사람보다는 이 지금 중도금을 못 치렀다는 게 결국 남의 돈을 빌려서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자기 돈이 네. 아니고. 예.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또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는 이게 쟁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가 나흘려서 하한가를 갔어요. 한가를 갔죠. 그래서 관련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과연 이게 한가를 더 갈 거냐. 그랬더니 2,095원대 하한가가 그 다음부터 풀릴 거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우리 가설을 가정을 해봤을 때 소설을 써야죠. 예, 만약에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했다. 그럼 내가 100만 주를 맡겨가지고 주가 올렸다 그러면 약 2,100원 정도가 반대매매 가격이라는 거예요. 로스커. 우리가 200%를 담보로 빌렸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2,100원대에 내가 사채업자를 했을 때에 주식을 내가 걷어들인 다음에 그러면 주식을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돌려주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고. 예. 그래도 나는 주식이 2배만큼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김성진 씨가 자기가 그 기한이 21일까지는 그 돈을 맞춰서 납입을 하겠다고 했대요. 21일까지. 예. 결국에는 제가 보는 두 가지 변수는 납입을 할 거냐. 그리고 정말 말 가정대로라면 그 매물이 혹시 또 나오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가정일 뿐. 가정일 뿐. 예, 확실하지 않다는 거. 네. 반대매매 가격이 2,095원 이런 얘기까지. 선수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김건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또 2,095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네. 계속 그 가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지금 간당간당하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이 채권자가 누구다. 바꾼 사람이. 사채업자 그리고, 누구다. 예, 그래서 그분이 별이 몇 개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돌고 훌륭하신 있어요. 분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게 학교도 많이 갔다 오시고. 네, 뭐 공립학교 네. 나라님께서 지어주신 그렇죠. 공립학교. 업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80억 원 규모의 그 BW를 이제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지금은 부담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아. 일단 80억 이 BW의 부담은 워런트잖아요. 그렇죠. 워런트의 70%를 김성진 씨 쪽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3인이 가져갔는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2명은 김성진 씨 사람이고 1명은 회사 쪽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워런트는 뭐 내년에 행사 가능하니까 네. 뭐 당장 출회될 염려는 없다. 그래서 워런트보다는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를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 주주들이 또 그런 게시판에 글도 남겨요. 어차피 해파오프 지분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나중에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근데 구 해파오프 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해파오프 지분을 취득했다는 회사들도 있고, 뭐 오탱, 뭐 한기산, 뭐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 유명했던 종목들. 근데 그 종목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전부 다 지금 그걸 상각 처리했어요. 대손상각 처리를 했는데 이 주식 만약 대손상각 처리인데 지금 이 승하명품건설이라는 회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승하명품건설이 지금 뭐 계열사도 많이 있지만은 이 회사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좋은 회사인데 우리 여기 여의도 옆에 있죠. 그 서울 마리나. 네, 서울 마리나를 하면서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됐거든요. 맞다, 여기 맞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이 0.1% 지분 취득한 거 미국 해파오프 지분 취득을 하면서 대부분의 현금을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 유동성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그럼 궁금한 점이 왜 승하명품건설이 왜 이렇게 끌려왔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걸?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승하명품건설에게는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일단 회사를 인수해서 키워준다라는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분을 넘기겠다 뭐 이렇게 예. 된 거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차례 정정공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성진 씨가 승화명품건설 인수해서 미국의 해파워프하고 예. 합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관 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 미국 해파워프 지분 가치가 S회계법인에서 1조 9천억으로 평가하고 이러면서 그 소문과 재료로 이 승화명품건설이 폭등을 했으나 결정적으로 잔금, 중도금 이런 것들이 제때 이제 납부가 되지 그렇죠. 않으면서 이거 M&A 김성진 씨의 어떤 승화명품건설 인수가 결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또 이제 김성진 씨라는 분에 대한 평가도 알아보면은 그 일단 투자자들한테 약속은 굉장히 잘 지켰대요. 지금 보면 이제 워런트를 행사도 했어요. 지금 이 김성진 씨 인수 이사를 밝힌 네. 다음에 근데 그 워런트 행사자들도 직접 찾아가서 행사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행사는 했지만 주식을 팔지 말아라. 우리 회사는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저도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 김성진 씨 아들 이름이 건우입니다. 저랑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이 건우라 이름에 굉장히 애정이 있다면서 야, 그러면서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에게 어떤 약속은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기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승화명품건설과 이제 해파워프 이 관계에 있어서 또 김성진 씨 예. 좀 남아있는 변수라든가 조금 주목해야 될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M&A가 성사가 되더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H홀딩스와 합병을 하겠다고 일단 밝혔잖아요. 근데 합병을 그냥 단순히 해서 주식을 줄 거냐, 아니면 그걸 갖고 와서 할 거냐, 갖고 와서 합병을 시킬 거냐. 그럼 주주들을 위해서는 합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해파워프 코리아 이제 H홀딩스 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 주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흔히 우리가 물렸다고 하죠. 네. 예, 그 과거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자금 투여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미국 해파워프에 관해서 정말 1조 9천억 원의 가치가 있느냐. 과연 그게? 예, 그게 제가 이제 볼 땐- 관건이겠죠. 네. 저는 이해가 솔직히 되진 않았어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이게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간 게요. 네. 해파워프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1조 9천억 원인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를 따지면은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높아지겠네요. 예. 제가 통화를 회사 측이랑 하면서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되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승화명품건설 김성진 씨가 과연 잔금을 21일까지 다 치르고 인수를 해서 이 해파워프와 와의 어떤 그 인공관 사업 이거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미국 해파워프의 가치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1조 9천억이라고 했는데 예. 과연 그거를 제대로 좀 평가를 했는지 그 S회계법인은 정말 그렇게 한 건지 좀 그거부터 한번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회계 법인에 대해서요 네.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거 1조 9천억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 또 뭐 이제 사우디 쪽에서 뭐 전설공사는 뭐 회사가 있었어요. 그 상장사 중에 네. 지금 2년째 발표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치 한 2조 원 매겼었거든요. 그것도 S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안 가요. 하여튼 이 회계법인들 참 문제입니다. 문제.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의뢰인들한테 잘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또 지나치게 또 막 숫자 써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참. 자 마지막으로 좀 뭐 M&A 기대로 푹 쬐다가 이제 승화명품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급락해 버렸는데 좀 이렇게 다른 기업들도 좀 요새 좀 주의보가 많이 있죠 좀. 젠트로라는 회사도 젠트로. 예, 젠트로는 엔터 회사로 좀 변화를 물색하고 있어요. 젠트로. 예, 이게 젠트로가 과거엔 좀 테마주였거든요. 오. 그냥 물 테마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젠트로가 지금 정승우 씨에게 약 71억 원 정도의 주식을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중도금 지급 날짜가 이제 14일이었는데 27일로 변경이 됐어요. 오호. 그러면 이제 정승우 씨는 누구냐? 네. 이 드라마 공주의 남자. 공주의 남자. 네, 그 나쁜 남자. 거기 이제 어치브 그룹 DN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대표예요. 오호.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이제 주총 소집을 했는데
어치브 그룹 D에 이제 관계자들이 다 임원진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도 57억 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아, 걱정이 또? 되고 음. 이 어치브 그룹 D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외에 시크릿 가든 OST, 시크릿 가든 예, 그게 저기 현빈 나온 거 그렇죠. 현빈과 하지원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 맞죠? 예. 오. 그리고 이제 배우 이보영 씨 소속사예요. 여기가. 요새 주말 드라마 찍고 있는 그 그렇죠. 이보영 씨. 이보영 씨. 오. 네. 엔터기업 변신한다는 기대감에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 과연 괜찮을까? 뭐 네. 우려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도금이 네, 이후에 잔금이 57억 원. 57억 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M&A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확 뛰어 올랐는데 이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또 예. 가뜩이나 중도 잔금이 또 많이 남아 있는데 참 이 무언가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야, 엔터주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 예, 우리 SM은 없어도 갔어도 이 죽지 드라마주도 않았구나. 열심히 좀씩 들어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저 김건우 기자 얘기 들어보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또 시끄러운 데도 있고 참 민감한 데도 있고 재미난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